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현재에 온전히 머무르면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 의식적 선택으로 바로 다음 순간이 바뀝니다. 순간순간에 주의를 기울여 충실하게 이루어가면 변화가 일어나고 미래가 바뀝니다. 미래를 걱정만 한다고 미래가 바뀌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현재의 주인이 되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가 바로 미래를 변화시키는 열쇠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읽고 새롭게 읽다 주아이 책방이에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명상책이에요. 나의 하루는 명상에서 시작된다. 경서윤 지음, 설렘 출판사입니다. 네, 번아웃 직장인에게 필요한 마인드풀리스 명상 습관. 직장인만이 아닌 학생들, 그리고 지금의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명상이 아닌가 싶어요. 스트레스, 피로와 무기력, 부정적인 생각의 늪에서 나를 끌어올린 건 바로 명상이었다. 우리가 몸을 위해서 열심히 근육 운동을 하고 건강을 생각해서 움직이고 하듯이 우리 마음 또한 그러한 움직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명상이란 무엇일까요? 책 소개를 조금 해드릴게요. 당신이 생각하는 명상이란 무엇인가요? 산신령처럼 돌을 닦는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니면 눈을 감고 앉아서 멍 때리는 것이 명상일까요? 앞서 살펴보았듯 마음의 기혈을 존재 모드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명상의 정의와 역사, 종류 등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명상의 심리학, 의학, 과학을 접목해 현대 서구 사회에서 사랑받고 있는 마인드풀리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명상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가 명상은 생각을 없애는 행위라는 인식입니다. 명상은 생각을 하는 것도 없애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고 현존하는 정신 훈련입니다. 명상 전통에서 명상은 빨리어로 경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명상은 나 자신 그리고 마음을 경작하는 정신 훈련인 셈입니다. 저에게 명상은 자신의 마음 정원을 가꾸는 훈련이었어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자신의 마음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가 되어보시겠어요? 명상의 목적이에요. 전통적으로는 종교나 영성에 기반을 두고 명상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명상을 종교 행위로 단정지어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명상은 자신과 마음을 경작하는 정신훈련입니다. 따라서 나 자신, 마음, 그리고 삶을 가꾸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공중부양하는 것 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속세를 떠나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당면한 지금 이 순간의 삶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정신훈련입니다. 명상은 우리가 보다 편안하고 자유롭게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저는 정말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명상에 대해서. 이 순간의 삶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정신훈련. 그리고
편안하고 자유롭게 우리가 계속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은 외부를 향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요새 트렌드는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갖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볼 때조차 지위, 직함 혹은 소유물 등 외부의 조건들로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지위나 직함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소유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명상은 나의 내면과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외부에 있던 시선을 내부로 돌려 나 자신을 보게 합니다. 자신을 관찰하면서 진정으로 자신을 알아가게 됩니다. 명상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을 만나고 자신에 대해 이해하게 됩니다. 명상을 하면 삶의 주인이 됩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반면 매 순간 지금 자신과 상황을 알아차리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을 하면 다른 사람들을 동조에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자기 개발은 잠재되어 있는 자신의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운다는 의미예요. 명상은 내면과 대화하면서 내 안에 잠재된 지혜, 가치 등을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듯 일깨워줍니다. 따라서 명상은 자기 이해에 기반을 둔 진정한 자기 개발의 베이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명상의 목적을 읽는데 그저 명상의 목적만 이렇게 읽어드리는데도 저의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건 무엇일까요? 이 책을 한번 쭉 정독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부분, 이 부분은 소개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발췌를 해서 소개해드리는 건데 읽으면서도 저는 제가 이렇게 좀 푹 빠지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소개해드릴게요. 명상의 역사와 종류. 학자들은 명상의 기원을 기원전 5,000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고대 경전 우파니샤드에서 드야나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드야나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으로 선정, 선이라 볼 수 있어요. 그 이후 불교, 힌두교, 도교, 기독교의 묵상 등 다양한 종교와 문화에서 명상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명상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집중 명상, 통찰 명상, 자해 명상, 연민 명상뿐 아니라 각 문화와 전통에 따라 아주 많아요. 대다수의 명상법들은 집중과 통찰이라는 요소를 지니고 있어요. 집중 명상은 사마타라고도 부릅니다. 지관 수행 중 지의 요소에 해당되는데 멈추어 서서 한 가지 대상에 초점을 두고 주의를 기울이는 수행법입니다. 하나의 대상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면 산만한 마음이 가라앉고 정리됩니다. 따라서 집중 명상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선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평정심과 평화를 체험할 수 있으며 외부 요소에 동요하지 않게 됩니다. 집중 명상을 통해 짧은 시간에 마음의 고요와 휴식을 맛볼 수 있어요. 때문에 명상을 처음 시작할 때 집중 명상부터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요히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통찰을 얻기도 합니다. 통찰 명상이 위파사나입니다. 지관 수행 중 관의 요소에 해당돼요. 관은 자세히 분리해서 보는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법이에요. 통찰 명상을 하면 알아차림, 자각이 명료해집니다. 따라서 통찰 명상을 하면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보는 통찰력이 생기고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찰 명상을 지혜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집중 명상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한 가운데 자각과 지혜를 닦는 통찰 명상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은 몸의 움직임에 따라 정적 명상, 동적 명상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적 명상은 움직임이 없는 명상이에요. 자세에 따라서 좌식 명상, 입식 명상, 와식 명상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 명상이 앉아서 하는 좌식 명상이에요. 서서 하면 입식 명상, 누워서 하면 와식 명상이죠. 어떤 자세에서도 명상은 가능합니다. 심지어 움직이면서도 가능해요. 동적 명상에는 대표적으로 걷기 명상, 춤 명상 등이 있고 일상의 모든 동작도 명상이 될 수 있어요. 매일 일정 시간 좌식, 입식, 와식, 걷기 등 정식 수련을 통해 명상을 익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 일상의 모든 영역에 명상이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참 매력적이에요. 자, 이제 마인드풀리스입니다. 마인드풀리스란 이 책에서 우리는 마인드풀리스 기반의 명상들을 주로 해볼 거예요. 과거 명상은 주로 동양 문화권에서 이어져 왔고 서구에서는 신비주의, 현실 도피라 여겨졌습니다. 마인드풀리스는 초기 불교 전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미얀마, 스리랑카 등지에서 전해져 오는 위파사나 통찰 명상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서구에 들어오면서 종교적인 면은 배제되고 실용적인 명상법이 되었죠. 마인드풀리스의 본질은 주의 그리고 알아차림입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죠. 마인드풀리스는 의학, 과학, 뇌과학, 심리학 등과 접목하여 연구되면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에서 명상을 의학과 접목하여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68년 허버트 벤슨 박사부터였습니다. 그의 연구에서 명상 후 교감 신경계가 저하되는 등 스트레스에 반대되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초월 명상 기반의 집중 명상법이, 이후에는 통찰 명상이 주로 연구되었습니다. 마인드풀리스란 무엇일까요? 존 카바진 박사는 그의 저서 존 카바진의 처음 만나는 마음 챙김 명상에서 마인드풀리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현재 순간에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그리고 당신의 목숨이 그것에 달린 것처럼 주의를 기울일 때 생겨나는 무엇이다. 이때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자각, 알아차림 자체이다. 이처럼 마인드풀리스는 매 순간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자각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주의력, 분별력, 분명한 시각, 있는 그대로를 아는 지혜를 개발합니다. 마인드풀리스는 명상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 연습을 통해 마인드풀리스를 개발할 수 있고 우리는 무엇을 하든 마인드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명상에 대해서 명상의 역사와 또 이제 우리가 그 목적과 명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명상의 준비를 이제 해야 되겠죠? 명상 준비에는 어떤 게 필요한지 소개해 드릴게요. 명상 준비를 해보자. 마음가짐과 자세.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다행히 명상에는 딱히 준비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는다면 지금 당장 앉은 자리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나의 몸과 마음을 지금 여기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번 장부터 본격적으로 명상에 임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역사나 효과 다 몰라도 되고 바로 명상을 시작하실 분들은 이 장부터 보시면 됩니다. 명상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이 장을 그냥 넘기지 말고 꼭
읽고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명상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명상 준비물이에요. 먼저 명상에 임하는 마음가짐. 명상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어떤 자세로 앉아야 되나요? 숨을 코로 쉬어야 되나요? 입으로 쉬어야 되나요? 등의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명상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마인드풀니스의 정의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여기에 태도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몸과 마음, 주의를 지금 이 순간에 두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매 순간 현재에 머물러 보세요. 막상 앉아보면 생각은 자꾸 떠오르고 마음은 여기저기를 떠다닙니다. 그때마다 의도적으로 지금 쉬고 있는 숨이나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며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은 판단 내려놓기예요. 명상을 하는 도중 올라오는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몸의 감각기관이 어떤 현상과 접촉하면 좋다, 싫다, 맞다, 틀리다 하는 판단이 순간적으로 올라옵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느낌은 붙들고 있으려 하고 싫은 느낌은 없애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런 순간의 감정과 평소의 고정관념으로 인한 판단이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판단은 색안경을 끼고 대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아요. 필터를 씌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명상이 잘 됐어. 혹은 오늘 명상은 망했어 하는 생각도 판단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순간순간 판단 없이 관찰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은요. 잘 하려는 마음 내려놓기예요. 명상을 너무 잘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습니다. 명상은 어떤 목표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행위 모드에서 존재 모드로 기여를 전환하는 정신훈련으로 명상을 하고자 하지 않았나요? 여기서마저 명상에 이상적 목표를 두고 성취하려 든다면 명상을 행위 모드로 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잘 하려고 애쓰는 행위를 내려놓아 봅니다. 너무 잘 하려고 하면 긴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풀려 있으면 졸음이 옵니다. 한번 해보는 거야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네, 그 다음 준비. 기대 내려놓기. 명상에 대한 기대도 내려놓아 봅니다. 이제껏 명상에 대한 효과를 잔뜩 언급해 놓고 이제 와서 기대를 갖지 말라고? 당황스러울지도 모를 당신에게 워렌 월리스의 이 말을 전합니다. 명상 전에는 기대를 갖되 명상 중에는 기대를 품지 말라.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명상 중에 결과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명상 중에 있는 그대로의 주의를 두지 못하고 특정 상태에 초점을 두는 것은 행위 모드임을 잊지 마세요. 기대를 내려놓고 명상을 지속하다 보면 효과들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오늘 당장 효과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알아차리고 흘려보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제 경험을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번아웃과 온몸이 찢겨 나가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을 때 명상을 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수많은 걱정들로 밤마다 잠들지 못했어요. 명상하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명상 내내 통증이 없어지기를, 잠이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통증도 불면증도 없애려 할수록 없어지지 않더군요. 당시 저는 명상이 상황을 짠 바꿔주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기대를 내려놓고 명상하기 시작하니 통증은 제 전부가 아닌 일부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꾸준한 명상을 통해 마음이 편안해졌고 걱정 없이 잠이 드는 날도 종종 생겼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누우면 바로 잠을 푹 자게 되었고요. 그 다음 준비물이에요. 처음처럼 열린 마음으로. 명상은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난생 처음 대하는 것 같은 초심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한번 해본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미 경험해봐서 안다는 마음이 듭니다. 분명 같은 경험이 아닌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늘 초심을 유지하기를 권합니다. 초심을 가지면 마음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활짝 열립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경험이 됩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아는 거야 하며 직접 체험을 떠나서 생각 속에서 경험을 하게 돼요. 초심은 열린 마음을 낳고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명상은 최대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네, 준비는 그 이후로 또 쭉쭉 돼 있어요. 몸의 상태와 복장, 자세 익히기, 그 다음에 의자나 바닥에 앉는 자세 등 네,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부분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에요. 바로 불안과 두려움을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들입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불안과 두려움을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들.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회사는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급변하는 사회에서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번 장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을 다루는 명상을 함께 하고자 해요. 실질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직면하고 함께 나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3위 안에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단어가 직면이에요. 직면. 네, 불안과 두려움을 직면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리고 그걸 직면한다는 건 과연 어떤 거를 말하는 걸까요? 네,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불안, 두려움이란? 먼저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 살펴볼까요? 두려움은 지금 마주한 위협 앞에서 올라옵니다.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두려움은 이 위협으로부터 생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두려움은 대상이 비교적 구체적이에요. 반면 불안은 미래에 맞닥뜨릴지도 모르는 위협에 대해 느끼는 감정입니다. 불안은 앞으로의 위협에 대비하도록 해요. 그런데 늘 초조하고 이유 없이 불안을 느낀다면 불안이 만성화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불안이 오래 지속되면 긴장이 쌓여서 만성 긴장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당장 혹은 앞으로 닥칠 위협에 대한 걱정과 불안, 두려움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증폭됩니다. 비현실적으로 이상이 높은 경우에도 불안을 느끼기 쉬워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아니면 갖고 있던 것을 잃을까봐, 싫은 경험을 마주할까봐 불안합니다. 이는 원하는 상태에 대한 집착, 그리고 원치 않는 상황은 피하고자 하는 집착으로부터 비롯돼요. 또한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있을 때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기 쉬워요. 과거의 공포를 느꼈던 순간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떠오를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진 신념도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이 부정적 감정에 뿌리인 경우가 많아요. 안전하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분노하고 버림받을까 두려워 슬퍼지기도 합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거예요.
미래에 먹고 살 걱정을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생존에 대한 불안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선사시대 같은 목숨의 위협이 줄어든 지금은 나라는 관념이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부당하면 어떡하지? 상처받고 싶지 않아 하는 불안이 올라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적절한 불안감은 우리를 조심하게끔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풀을 뜯으러 들판에 나온 사슴을 생각해 볼까요? 맹수의 공격을 알아차리면 사슴은 필사적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위협이 무사히 지나가면 몸을 부르르 떨며 두려움을 털어내버립니다. 만약 맹수의 공격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 커서 다시는 들판에 나오지 않고 웅크리고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 생각이 맹수를 피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다른 것은 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면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고 우리의 시야는 좁아집니다. 두려운 것을 피하는 것에 온통 초점이 맞춰져 새로운 도전, 만남, 기회를 피하게 됩니다. 들판에 나가면 또 맹수를 만날까봐 너무 두려워서 들판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또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웅크리고만 있으면 맹수가 공격했던 그 사건과 두려움에 더 깊이 빠져들게 돼요. 들판에 나갈 때마다 필연적으로 일어날 사실로 믿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들판에 나갈 때마다 필연적으로 일어날 사실로 믿게 되기도 한다는 것. 정말 이게 만성화, 습관화가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이어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들판에 나가봐야 아는 거예요. 어떤 날은 맛있게 풀을 뜯으며 나비를 구경하는 경험을 하는 날도 있을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은 새로운 시도를 막곤 합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도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정말 중요해요. 불안과 두려움은 새로운 경험들을 막을 뿐만 아니라 선택과 결정을 막기도 합니다. 결정을 어렵게 했더라도 행동하고 추진하는 것을 더디게 합니다. 해도 될까? 했다가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앞을 가로막아요. 두려운 것들을 피해 도망 다닐수록 삶은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피하는 데에 온 에너지를 다 쓰게 되죠. 당신이 원하는 삶은 고통과 두려움을 피해 다니는 삶인가요? 아니면 두렵더라도 진정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요? 눈을 감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토닥토닥 내 마음을 돌보는 명상으로 불안, 두려움 마주해보기. 조금은 두렵더라도 불안과 두려움을 함께 마주해봐요.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허용해봅니다. 네,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막지 않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허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동안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을 호기심과 따스함으로 있는 그대로를 경험해 봅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 앞에 토닥토닥 내 마음을 돌보는 명상으로 불안, 두려움을 돌봐주세요. 불안, 두려움 명상 저널링. 네, 여기에서는요,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고 예를 든 답변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불안, 두려움을 느꼈던 상황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었나요? 그 상황에서 생각과 감정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감정에 이름을 붙여볼 수 있었나요?
불안과 두려움을 몸에서 찾아볼 수 있었나요? 호흡과 감각을 지켜보니 어떠했나요? 불안, 두려움을 친절하게 돌볼 수 있었나요? 비판이나 돌보기 싫다는 마음이 올라왔다면 알아차릴 수 있었나요? 그 마음 또한 친절하게 대할 수 있었나요? 그 상황에서 당신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어떻게 돌봤을 때 불안과 두려움이 진정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적어보세요. 불안과 두려움을 다루는 명상을 할 때마다 기록을 해봅니다. 자신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 그때마다 떠오르는 생각들, 보이는 반응들을 기록해 보세요.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할 때의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네, 불안과 두려움의 경험에 있어서의 그 패턴, 나만이 가진 나의 패턴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발견한다면 보다 더 알아차리기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몸을 활용한 불안을 돌보는 방법들입니다. 이번에는 불안하고 두려울 때 바로 해볼 수 있는 몸을 활용한 명상법들을 소개합니다. 불안을 느낄 때 긴장이 일어날 수 있고 몸이 떨리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는 심장이 빨리 뛰기도 하고요. 평소에 바디 스캔을 꾸준히 한다면 이러한 몸 감각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네, 알아차리고 호흡 바라보기. 불안과 두려움이 갑자기 올라올 때는 알아차리고 이 순간의 호흡으로 주의를 가져옵니다. 불안할 때 호흡은 들쭉날쭉합니다. 천천히 횡격막 호흡을 하며 호흡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인드풀 근육 이완법이에요. 하나는 점진적 근육 이완법을 활용한 마인드풀 근육 이완법이에요. 불안을 몸으로 감지할 수 있다면 불안을 다루는 데에 도움이 돼요. 불안으로 잔뜩 긴장해 있는 몸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완을 해봅니다. 이완을 잘할 수 있으면 진작했죠. 하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맞아요. 긴장을 풀고 이완하는 감각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체의 각 부위에 의도적으로 긴장을 주었다가 이완함으로써 이완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긴장을 줄 때는 5초 정도 약하게 긴장을 유지해 보세요. 이게 이 근육 이완법인데요. 이완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1. 목까지 받쳐주는 의자에 기대어 앉거나 매트에 누워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2. 천천히 호흡하면서 몸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3. 얼굴과 목에 주의를 두고 긴장감을 감지해 봅니다. 횡격막 호흡으로 숨을 들이쉬고 멈추면서 5초 정도 얼굴과 목 부위에 약한 긴장을 줍니다. 숨을 내쉬면서는 긴장을 주었던 힘을 내려놓습니다. 긴장 상태와 비교하여 이완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두세 차례 편안하게 호흡을 하며 내쉬는 숨에 편안하다 혹은 이완이라고 말해봅니다. 그 네 번째는요. 얼굴과 목, 팔과 손, 어깨, 가슴, 복부 등 다리와 발 순서로 세 번째와 같이 긴장을 주었다가 이완해 봅니다. 5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천천히 3차례 호흡하며 날숨에 몸 전체에 남아있는 긴장을 내려놓아 봅니다. 네, 이거는 공부하다가 아니면 이렇게 회사에 있는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잠깐 내가 좀 스트레스에 몸이 반응한다라거나 아니면 잠깐 내가 막 흔들려 멘탈이 그러면 그 앉아있는 의자에서도 잠깐 눈을 감고 해볼 수 있는 방법 같아요. 네, 그 다음입니다. 불안을 기록해보는 저널링. 알 수 없는 불안을 느끼는 경우에는 기록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상황을 예측할 수 없을 때 불안을 느낍니다.
공포 영화에 뿌옇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분위기만으로도 불안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막연할 때 더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함께 불안을 써봄으로써 구체화해 볼 거예요.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에 대해 떠오르는 것들을 적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요. 구체화되고 한 걸음 떨어진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계속해 나가다 보면 내가 불안을 느끼는 패턴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이 생각이 떠오르면 불안을 느끼는구나. 이렇게요. 두 번째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 기록해 보았다면 이제 분류를 해볼 차례예요. 달라이라마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해결할 수 없는 일은 걱정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비할 수 있는 불안과 대비할 수 없는 불안으로 구분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 같아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대비가 가능한 불안이라면 대비를 해보고, 그쵸? 대비가 가능한 거면 내가 계획을 해볼 수 있죠? 하지만 대비할 수 없는 경우라면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요. 세 번째예요. 이제 대비할 수 있는 불안을 쭉 써볼까요? 그 중에서도 중요하면서 급한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봅니다. 네 번째, 그런 후에 중요하면서 급한 것부터 그 불안을 느끼게 하는 상황을 예상해 봅니다. 내가 불안을 느끼는 일을 대비하고자 준비할 수 있는 건 뭐지? 하고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쭉 적어 보세요. 다만 한 번에 대비를 끝내버리고자 할 때는 그에 대한 부담감과 불안이 올라올 수 있어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부터 적고 직접 해보세요. 실천하다 보면 대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이 잦아들 수 있어요. 그리고 대비하고 있다 해도 언제든 변수가 생길 수 있죠.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할 때 마음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보통은 몰라요. 정말 이 부분을.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저를 좀 알게 됐어요. 맞아요. 나의 불안. 모든 상황을 내가 알게 모르게 통제하려고 할 때, 맞아요. 마음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하지만 그럴 때 변수는 언제든 생길 수 있어. 그렇다고 아무 대비도 안 하며 불안해하는 건 나를 위한 게 아니야.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대비하고 있어. 변수가 생기면 거기에 맞게 또 해나가면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변수는 절대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내려놓아 보세요. 최악의 상황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최악의 상황이라 봐야 이것보다 더 하겠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하고 가볍게 다뤄보는 거예요.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삶에서 최악의 상황은 실제로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요. 아, 정말 너무 친절한 책 아니에요? 이렇게 실천적 방법을 이렇게 아주 작게 쪼개가지고 해볼 수 있도록 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자, 5번째요. 자, 이번에는 대비할 수 없는 불안에 대해 적어보세요. 불안을 느끼는 일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경우입니다. 대비할 수 없는 불안감은 객관적으로 떨어뜨려 놓고 보면 극단적인 경우가 많아요. 과거의 경험이나 외부의 정보로부터 만들어진 신념인 경우도 있습니다. 불안한 생각 속에 있으면 잘 보이지 않아요. 불안을 일으키는 생각을 적어봅니다. 대상으로 놓고 객관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돌봐주세요.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더 작게 나눠서 직접적으로 써볼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의 패턴을 알아차리고 그 패턴과 내가 대화해 보는 것, 그걸 어떻게 내가 다룰지에 대한 것들과 과거에 상처받은 마음, 네, 참 많은 것들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 제가 친구들 중에 누구 한 명의 생일이어가지고 책을 이제 원하는 책을 제가 뭐 큰 거는 뭐 할 줄 기보다는 책이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책을 사주겠다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책을 이제 살포시 추천을 했습니다. 네. 너무 멋진 책이에요. 나의 하루는 명상에서 시작된다. 경서윤 지음 설렘 출판사. 오늘도 이렇게 멋지고 너무나도 친절하고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읽고 새롭게 읽다 주아이 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